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떼 여러분. 오늘은 팩맨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거, 처음 키우실 때 좀 알아둬야 될 거, 뭐 그런 정도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팩맨들은 뭐 양서리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키우는 개구리죠. 개구리인데 얘네들은 두꺼비 까고,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뭐 브라운, 뭐 그다음에 그린, 뭐 옐로우, 뭐 스트로베리, 뭐 모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더 좀 화려하거나 아니면 색깔이 더 없거나 뭐 이렇게 돼서 여러 종류로 모프가 나눠지는데, 지금 대표적인 거는 보통 그린, 뭐 브라운, 그다음에 옐로우, 알비노죠. 알비노인데 지금 소개시켜드린 거는 스트로베리예요. 좀 약간 딸기 색깔이 좀 짙게 나오는 애들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정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팩맨들은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아요. 겨울철에도 잘 버티고 여름철에도 잘 버티고 잘 죽지 않는 생물이긴 한데, 근데 얘네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팩맨들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육하면서 또 놓칠 수 있는 부분 뭐 몇 가지 정보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팩맨을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탈출하려고 하는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5마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팩맨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에코스를 많이 써요. 이 에코스가 지금 젖으면 이런 갈색, 짙은 갈색, 밤색으로 변하는데, 이 에코스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에코스 먹지 않느냐. 얘네들은 보통 입에서 먹이 사냥하거나 뭐 할 때 입에 물리는 것들은 다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크나 이런 거 잘못 사용하시면 큰일 나고요. 삼켜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문제가 돼요. 근데 에코스는 삼켜도 소화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배설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팩맨들이 다리 운동이 많이 부족해요. 보통은 한 곳에 계속 있는데 특히 먹이를 잡아서 입에다가 흔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조금 운동량이 나중에 성체가 됐을 때 거의 막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지 않고 기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빠둥빠둥 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 조금 운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까 이 개체처럼 이렇게 좀 저렇게 밟아두시고 돌아다니죠? 네,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사육을 하면서 몇 번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육장 내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가는 개체인데, 얘처럼 에코스 같은 경우는 땅을 이렇게 문질러서 뒷발로 많이 문지르죠. 그러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운동을 조금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좋아서 에코스를 좀 써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량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홈들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홈들이 이렇게 듬성 이렇게 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문질러서 땅을 비비고 들어간 흔적들이에요. 지금 모든 사육장에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어서 저희가 에코스를 쓰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뭐 에코스 쓰는 걸 권장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물기는 많이 없어요. 이때 한번 물을 부어 주셔야 되거든요. 물을 부어줘서 살짝 더 젖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배설물, 여기 보시면 이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보이시나요? 먹고 싼 배설물이에요. 이게 지금 배설물들만 있는 건데 에코스가 덕지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치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빼서 지금 많이 모아놨죠? 이거를 빼서 버리셔야지. 여기 부분에, 얘네 배설물 부분에 뭐 톡톡이는 괜찮은데 응애가 생겨요. 응애가 생기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배설물들 보이는 족족이 빼주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씩 먹이 주시죠? 그때 빼주시면 돼요. 뭐 실시간으로 안 빼주셔도 되고, 보이는 거 밥 줄 때 매일 한 번씩 주실 때 그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게 배설물이에요. 동글동글하게 바닥재랑 무언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얘네들은 탈피를 잘 못했을 때 피부가
껍질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그 상태로 마르는데, 만약에 바닥재가 많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괜찮은데요. 바닥재도 조금 마른 상태가 되고, 탈피를 잘 못해서 몸이 반짝반짝거리게. 보통은 얘네들을, 자세히 비춰드릴게요. 보시면, 네. 얘네 피부는 보통 사람 피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손등을 보시면 이 피부랑 비슷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에 보통을 보시면 반짝거림이 없이 그냥 피부 느낌으로 팩맨도 보인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고, 보통 사람이 로션 같은 걸 많이 바르고 나서 바로 보이면 반짝반짝거릴 거예요. 얘네들도 피부를 봤을 때 피부가 전체적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반짝반짝 비쳐나가요. 꼭 유리처럼. 그러면 탈피를 잘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네, 예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탈피를 잘 못했거나 이럴 때 몸에 바닥재가 좀 많이 붙어요. 얘도 좀 붙어 있긴 한데, 이쪽에. 너 나와봐. 얘는 지금 보시면 다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에코스가 달라붙어 있죠. 지금 붙어 있지 않는 애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좀 달라요. 그냥 살짝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얘처럼 몸에 거의 막 덕지덕지 막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거랑, 이렇게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으면 탈피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탈피 껍질에 바닥재가 달라붙는 거라, 피부에 붙을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살짝 네 붙어 있는 느낌인데, 얘네 같으면 완전히 바싹 붙은 느낌이에요.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인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돼요. 이럴 경우는 온욕이라는 걸 시켜주는데, 얘네들은 이런 말도 있죠. 팩맨들은 손 위에 올리면 손의 온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상을 입는다,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정도 열의 화상은 잘 안 입어요. 웬만해서 잘 안 입고요. 뭐 입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큰 문제는 절대 일으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히팅 장치를 해줘서 밑에 지열을 해주는데, 그 정도 손의 열기보다는 높은 열이 이 사육장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화상이 있고 문제가 터져서 위험할 상황까지 돌아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네, 겨울철에 히팅 패드 깔아주고 전기장판 깔아주고 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네, 죽죠. 네, 죽지 않는다는 거는, 네, 그 정도 열로는 크게 화상을 입지 않고 몸에 무리가 안 간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두시고요. 지금 얘가 좀 자세히 또 보여주네요. 네. 얘처럼 얘도 몸에 지금 많이 붙어 있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탈피 껍질만 벗겨주시면 애들이 안 죽어요. 보통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닥재가 살짝 마른 상태에서 온몸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뭐지? 모르셔요. 보통 이게 탈피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셔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네, 얘네들이 죽는 경우가 새끼 때 많이 일어나요. 종종 사이즈가 많이 커졌을 때는 잘 안 죽어요. 거의 성체가 되거나 준성체가 되면 거의 웬만해 반짝반짝 거려도 잘 안 죽어요. 근데 새끼 때 유난히 좀 약한 개체일 때 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수입을 해서 100마리를 수입했는데, 네, 그 중에 30마리가 죽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직원이 관리를 안 했어요. 안 해버리니까, 네, 다 피부가 말라버려서, 네, 죽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얘 자세히 또 보이네요. 네, 이거는 보시면 뒷다리 부분에 지금 완벽하게 지금 막 에코스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네요. 덕지덕지. 그리고 피부가 반짝거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밤에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할 때는 반짝반짝 하는 애가 있어서 찍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찍으려고 그러니까 없네요. 네, 그래서 반짝반짝거림을 보여줄 수 없는데, 간단해요. 피부에 물이 붙어 있는 상태에 그 정도 반짝거림? 반짝반짝거려요. 네, 피부가 보통 사람 피부랑 비슷한 느낌이 아니라, 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피부가 겉에가 반짝반짝거리지? 이러면 탈피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물을 약간 적셔서 바닥재가 물기가 있게 만들어주시면 안전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안전하게 해준다 그러면, 네, 벗겨주시면 좋아요. 벗겨주시는 건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먹이를 주는데,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보통 이제 팩맨한테 이제 귀뚜라미를, 네, 이 귀뚜라미를 주는데 크기에 맞춰서 주셔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팩맨 예를 들어서 새끼일 경우는 한 중짜 정도 먹을 거예요. 소자나 중짜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 이상급. 얘네 지금 좀 컸어요. 새끼보다는 한 2배 정도 커진 상태인데, 이런 애는 뭐 중대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그런데 주실 때 이제 알아둬야 될 게,
가끔 이제 칼슘제를 묻혀서 줘요. 칼슘제 비타민제,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이랑 칼슘제. 칼슘제는 보통 D3 함유된 거랑 함유 안 된 거랑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야행성이다 보니까 보통은 D3 0% 함유 안 된 거, 이거를 공급해 주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네, 칼슘제 D3 함유된 거를 한 번 정도는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가끔 네, 레오파드 개코도 마찬가지죠. 가끔 칼슘제를 공급해도 MBD라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정도로 공급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농장들마다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예 D3 포함된 걸로만 야행성을 공급해서 번식하는, 네, 브리더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공급해주면 좋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도 0%를 먹여야겠다. 아직도 카페나 이런 여기저기서는 0% 먹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답변을 남겨놓죠. 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0%를 꼭 사야겠구나 하신다 그러면 0% 먹이셔도 돼요. 네, 그게 전체 10마리에서 1마리 정도가 일어날까 말까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뭐 0% 먹여도 본인이 좀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은 높겠죠. 네, 그리고 주는 방법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매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고 오면 저희가 이런 통을 같이 드려요. 칼슘제 구입하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먹이 줄 수량, 오늘 만약에 2마리 주겠다, 뭐 5마리 주겠다 그러면 여기다 주고 여기다 흔들어서 칼슘제 넣고 흔들어서 공급해 주라 그러죠. 네, 저희는 이제 큰 거에다가 주는데, 이제 먹이 칼슘제는 먹이 양에 맞춰서, 이 통이 다른 거는 똑같은 칼슘제인데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네, 브랜드가 다른 거고, 이건 국산, 이거는 수입산. 네, 수입산이고요. 조금만 뿌리시면 돼요. 조금만 뿌리셔서, 네, 이렇게 이 정도 조금만 뿌리셔서, 네, 이거를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쉐이크. 네,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쓱쓱쓱쓱쓱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몸에 묻어요. 몸에 묻고 이렇게 하얗게 몸에 도포가 되죠. 이런데 이제 팩맨들은 먹이를 주시면 얘네들이 보통은 넣어주는 경우, 그러니까 사육장 안에 넣어놨을 때 알아서 사냥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넣어놨을 때 알아서 사냥하는 거였는데, 사냥을 못하면 새끼 때는 괜찮아요. 새끼 때는 귀뚜라미가 작으니까 크게 상처를 안 입히고, 새끼들은 또 활동성이 많아요. 막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잘 안 다치는데, 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 그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리고 먹이도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빨이 강한 귀뚜라미가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얘네들이 이빨로 피부를 등에 올라타서 뜯어서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괴롭겠죠, 당연히. 그래서 절대로 넣어주지 마시고, 보통은 이렇게 잡아서 공급해 주시는데, 보이시죠? 이 더듬이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공급하다 보면 이 더듬이가 막 움직이면서 얘 눈을 때리고 막 얼굴을 때리고 하니까 얘네가 눈 다칠까봐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감아요. 이렇게 끄 하면서 감아요. 걔는 먹이 사냥하는데 조금 애들이 빨리 안 먹어요. 그럴 경우는 이 더듬이 부분을 뜯어주세요. 그냥 더듬이 부분만 뜯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개체에 따라서, 생물에 따라서 이 뒷다리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뒷다리 부분의 거친 부분이 장 속에 들어갔을 때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상처를 내서, 그래서 장에 문제가 생겨서 피똥 싸거나 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상관없는데, 걱정되신 분들은 뒷다리까지도 네, 핀셋이나 쪽가위로 뜯어내시거나 잘라내셔서 네, 그냥 공급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은 공급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보셨나요? 흔들어 주시면 물어요. 네. 먹었죠? 꿀꺽. 네,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듬이 부분을 잘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더듬이 부분 끌어주면, 이 더듬이만 이렇게 톡톡톡톡 끌어주시면, 네, 이 더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얼굴을 안 때려서 얘가 앞에 흔들리는 거, 팩맨은 주특기죠? 흔들리는 모든 거는 먹는, 네, 삼키려고 하는, 네, 얘도 한번 해볼게요. 오, 바로 먹어버리죠? 네, 다른 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바로 먹어버리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더듬이 뜯어주고,
더듬이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그냥 뜯어져요. 그냥 쉽게 끊어져요. 다리 같은 경우 잘못 뜯으면 몸이 사지가 그냥 이렇게 뜯기는데요. 예, 더듬이는 그냥 토록 뜯어져요. 그냥 살짝 뜯어져도 뜯어지니까. 얘로 해볼까요? 이렇게 반응을 바로 안 보일 때는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입 있죠? 입 주변에. 입 주변을, 옆에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서 비벼주세요. 살짝. 비벼주시면, 얘가 불편해서 입을 벌리고 물어버려요. 이렇게요. 보셨죠? 네. 입 옆부분을 먹이로 잡고 조금씩 이렇게 비벼주시면, 얘가 불편해요. 계속 지금 보셨죠? 싫어 하다가 에이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물어서 먹어요. 바로바로 사냥하는 애들은 그냥 주시면 되고요. 바로바로 사냥하지 않는 애들은 왜 안 먹지 왜 안 먹지 흔들어줘도 왜 안 먹지 하지 마시고요. 입 부분을 살짝 비벼주세요.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주면 바로 입을 벌려서 물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먹이가 지금 아까 전에 넣어줬던 거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게 놔둬버리면 안 돼요. 팽매는 다쳐요. 팽매는 다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귀뚜라미는 네, 바로 안 먹으면 바로 빼주시는 게 좋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흔들어서 먹이를 공급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됐고요. 얘네들은 됐고 그리고 온욕하는 방법. 온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네들은 실온에 있는 물 있죠? 그냥 받아놓은 물, 깨끗한 물. 얘네 입에 물고 삼킬 때 눈을 꿍 하면서 삼켜요. 네, 그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방금 전에. 네. 보통 물은 얘네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한 1cm? 크기에 따라서 코가 안 잠길 정도의 물 높이면 돼요. 사육장도 마찬가지로 물을 좀 많이 넣을 때 코가 안 잠길 정도로 높이로 물을 부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의 온도보단 손에 있는 세균이 더 문제예요. 손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얘를 만지시는 게 좋아요. 손을 뭐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러니까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얘를 꺼내서 하면 세균이 옮아가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손의 온도보단. 얘를 꺼내서 담가주세요. 물이 너무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온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보통 방 안에 있던 물, 먹이 주거나 물을 줄 때 쓰려고 담아놓는 물 정도의 온도면 괜찮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손으로 살짝 얘는 아까부터 네 쭉쭉쭉쭉 비벼줄게요. 손으로 살짝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문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온몸 전체적으로 한 번씩 문질러 주시면요 그냥 벗겨져 나가요. 얘네 피부는 일반 그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트 게코나 이런 도마뱀 탈피 껍질이랑 좀 달라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묻어 있는 상태의 껍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살살살 문지르기만 해도 물속에서 문지르기만 해도요 싹 벗겨져 나가요. 이렇게 벗겨 놓으면 얘도 네, 불편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새끼 때 특히 새끼 때 많이 부양받죠? 그때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죽죠? 네, 안 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살짝만 벗겼어요, 지금. 몇 초 안 벗겼죠? 몇 초 안 벗겼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얘 떠당기는 거 보이나요? 떠당기는 거? 아까 전에 화면에서 봤을 때는 탈피 껍질이라는 게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트 게코처럼 이렇게 티가 안 났죠? 티가 안 났어요. 그 레오파드나 뭐 크레스트 게코나 이런 도마뱀들은 껍질이 막 붙어 있는 게 바로바로 보이는데 얘네는 아까 안 보였어요.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에코호스가 좀 붙어 있는 느낌, 많이 묻어 있는 느낌, 붙어 있는 것보다 묻어 있는 느낌이었죠? 묻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살짝만 물에다 담가 놨더니 이렇게 보이시죠? 네, 떠당기는 거, 부유물들 이런 게 껍질이에요. 전혀 티가 안 났던 것들이 물에 담가서 비벼주니까 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사육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에코호스를 몰아놓고 한쪽에 물을 좀 만들어 놓으면요 지네가 그 안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비비고 바닥재랑 비비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벗겨져 나가요. 자연스럽게 벗겨져 나가서 일반 도마뱀처럼 탈피 껍질을 쉽게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에서 헹궈주거나 이렇게 닦아줘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눈에 확 띄는데 사육장 내에서 탈피 껍질을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냥 잘 티가 안 나서 안 보이는 거라 그거는 알고 계세요. 얘가 탈피를 안 하나 뭐 문제 있나 이러지 마시고 네 그거는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원래 안 보이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처럼 물로만 사육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통 안에다가 물만 넣어놓고 이렇게 사육하시면 보이겠죠? 예, 잘 보이겠죠? 그런데 걔네들은 물갈이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자주 안 해주시면 얘네 배설물들이 바로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좀 따뜻하게 놔뒀을 경우는 더 빨리 오염시켜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권장을 좀 안 드려요. 근데 그렇게 키우신다 그러면, 네, 그렇게 키우셔도 돼요. 청소 자주 해주시면, 네, 문제 없습니다. 다 됐으면, 네. 얘네들 또 하나 다 죽는 경우가 점프를 해서 떨어져요. 손 위에 올려놨다가 뛰어내려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쳐서 장이 파열되는데 도마뱀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티가 잘 안 나요. 안에서 상처가 장에 상처가 나서 하면 빨갛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떨어져서 다쳤거나 이럴 경우는 티가 잘 안 나고 죽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쇼크 일으키면 애들이 다리를 팩맨들은 쭉 뻗어요. 네, 쭉 뻗어서 드드드 하다가 쓰러져요. 근데 그 쇼크 일으켜도 바로 죽지 않고 좀 시간 지나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좀 그냥 그대로만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시면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알고 계시고요. 알아두시고요. 네, 그러면 온유까지 끝냈으니까 네, 탈피 때문에 죽는 경우는 이제 해결됐죠. 그 다음엔 부가적으로 토드 지금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얘는 토드고요. 얘가 대왕이에요. 대왕. 제일 커요. 네. 손바닥만 하죠? 네. 네, 3마리 지금 보여드렸고, 지금 보시면 흙이 이상하게 깔려있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얘도 그렇고 흙이 조금 이상한데, 얘가 흙 같은 거 이렇게 지가 밀었어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은 물을 준 지 좀 돼서 이게 지금 거의 막 위에 올랐고 많이 말라있고 물기가 하나도 없는데, 얘네 두꺼비들은 아시겠지만 물기가 많이 없어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계속 없게 만들어 놓으면 위험하고요. 조금 건조해도 네, 잘 그래도 버티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종이에요. 이 토드들은 먹이를 사냥을 응? 보셨나요? 보셨나요? 네. 얘네들은 먹이 사냥을 혓바닥으로, 카멜레온처럼 혓바닥으로 붙여서 땡겨와서 삼켜요. 아까 팩맨은 물정, 입을 벌려서 혓바닥을 내밀긴 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걸 혓바닥으로 열어서 하는 거고, 얘네들은 달려들면서 혓바닥으로 쳐서 땡겨와서 먹어요. 거의 혓바닥 붙이는 건 비슷한데 움직임이 조금 더 얘네들이 활동적이에요. 팩맨보다. 잘 먹네요. 이런 식으로. 얘 몸이 커서 둔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둔하게 움직이네요. 천천히. 좀 웃기네요. 사냥하는 게 너무 느려요. 얘는 나왔네요. 나왔어. 어디가? 탈출 시도. 네. 몸이 둔해서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먹이 사냥도 빠르게 못하고 계속 먹어요. 쟤는 계속 먹네요. 계속. 토드도 되게 강인한 종이라 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얘네들은 좀 강인한 아시안 토드예요. 아시안 토드 그냥 커먼 토드라고 하죠. 커먼 토드 애들인데 네. 이렇게 똥을 어저께 제가 빼버려가지고 없네. 똥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기새도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매장에 오셔서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일반 개구리까지 보여드렸는데, 일반 개구리랑 아까 팩맨하고 토드까지 보여드렸는데, 나무위성, 부치류 개구리는 지금 매장에 없어요. 매장에 없어서 따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걔네들은 점프해서 날라와서, 네, 사냥을 해요. 점프해서 팍!
물고, 얘네들은 이제 지상에서만 있기 때문에 점프해서 날아다니지는 못하는데 앞에를 지나가는 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걸 쫓아가가지고 사냥을 해요. 팽맨 같은 경우는 거의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나중에라도 밥을 주거나 뭐 할 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 주세요. 좀 건드려서 움직이게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컸을 때 다리 힘이 있어서, 지금 얘네들 최소한 얘네들만큼은 움직이는 게 좋아요. 얘들처럼 이렇게 커져도 좀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이 정도는 움직여야 돼요, 팽맨이. 나중에 커져서 운동 안 시키고 그러면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해주면서, 네, 운동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 팽맨, 네,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